있어서 그런데 이게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재정 집행을 하면 딱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공공이 하거나 민간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는 꼭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 이런 거에 그런 게 많죠. 재정으로 하려니 돈이 많이 들어요. 막 세금 부담에다가 국채 비율에다가 막 이러니까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안이 민간 기업한테 맡긴 거예요. 돈과 실행력을 가진 민간 기업. 근데 민간 기업들은 돈 버는 게 목표니까 온갖 편법을 써가지고 바가지를 씌운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재정 보전을 해주게 돼 있으니까 자주간에 비용이 많이 들수록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0억이면 지을 수 있는 거를 한 2,000억 정도 만들어가지고 막 부풀리죠. 그래서 지원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운영비에서 수익이 부족하면 보전을 해주냐 보통. 요새는 좀 없앴다고는 하던데 비용을 부족한 부분을 보전을 해주니까 비용을 부풀려요. 어떻게 부풀리냐. 자회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자기가 여기다 투자를 한 다음에 여기서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옛날에 40%씩 받고 말이에요. 요즘도 25%씩 받는 것 같더라고요. 20%, 25%씩. 지금 저 복지부 산하에도 그런 데 있어요. 그런 걸 또 연금이 인수를 해서 또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게 완전히 저는 이게 국민들 상대로 도둑질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돈 버는 게 돈이 막이니까요. 그래서 꼭 그 두 가지밖에 없냐. 그럼 재정 부족하면 못하고 민간에 맡기니 그런 욕심을 부리고 부정부패 저지른다. 부당행위 한다. 그럼 어떡하냐. 중간 형태도 있는 거죠. 민간의 효율과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결합한 제3섹터라고 하는 민간 합동 방식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거 하다 뭐 한번 엄청난 욕도 먹었지만. 어쨌든 그 중간 형태도 좀 권장을 해가지고 민간의 효율성, 공공의 공익성 이걸 결합한 방식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돈 안 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돈이 남는 거는 민간 기업보다는 국민들 일반에게 기회를 공공이 시민들한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송전망, 송배전망 인프라 구축에 한전이 돈이 없어 못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나 그거 황당하더라고요. 민간에 맡기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시민들한테 투자 기회를 주고 일종의 수익 보장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요금 책정을 하면 아주 안전한 사업이잖아요. 그 시민들은 투자할 데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건 시민들과 제3섹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하면 좋겠고 특히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이 제3섹터 방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발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다 했습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다 동의하고 하는데 하나 지금 최근에 중동 관련해서 제가 이게 자원적 에너지 안보 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완하고 개편해야 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 관련해서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성장 패러다임 전환 어느 한 부분에 위와 같은 위기 관리 성장에 필요는 하지만 위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성장이 할 수가 없는데 그런 항목들을 넣어서 지금 이번에 배운 내용들을 철저하게 반영한 것들이 하나 좀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방금 산업부 장관이 말씀 주신 내용도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죠.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토의를 마치고 부처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 계획을 행안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기후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농식품부의 영농형 태양광 정책을 사회연대 경제 기반 위에서 마을 공동체 차원으로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관계부처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해당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전달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행안부에 범정부 햇빛 소득마을 추진단을 설치하였고 구양리 사례 등을 참조하여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햇빛 소득마을은 올해 500개소 이상, 또 2030년까지 총 2,500개소 이상 조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따라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첫째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둘째는 비용은 낮추고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 또 수익의 안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분산형 태양광을 확산시켜서 에너지 자립도와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개요가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업 주체는 행정리, 그러니까 마을 단위의 그 마을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주체로 합니다. 또 사업 운영은 마을 공동체가 정관 규정, 또 마을 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활용은 공동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리고 정관에 따라서 공동체 복지와 개인 배분 등으로 자율 활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시설 용량은 공공부지, 마을부지 중심으로 300kW에서 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고요. 지방 정부는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민관 합동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 산업적으로는 햇빛 소득 마을의 모듈, 인버터 등 국내 생산 기자재 활용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 산업 이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햇빛 소득 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최대한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 선정 체계를 운영합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주민 동의를 받는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에 신청을 받아서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보안 컨설팅을 통해 조속히 사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을 선정은 공공성과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되 특정 지역 편중을 지향하여 폭넓은 참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동조합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등을 활용해 주민 컨설팅과 실무 교육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또 이 부지는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마을이 신청하는 부지는 신속하게 검토해서 태양광 부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통 부족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등 법률을 개정하여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 전까지는 ESS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자금은 설치 비용의 85%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마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자부담분에 대해서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등 상호 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한 참여도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에 참여하도록 해서 이 설치, 조달, 시공 과정에서 공동구매, 공동시공을 통해서 비용 절감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월 말 공모를 실시하고 1단계 마을은 7월 중에, 2단계 마을은 9월 중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 지원단을 본격 운영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서도 현장에서 사업이 안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